환영합니다. 숲속의 사주살롱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 11월 정해월의 기운이 임박했습니다. 정해월은 양력 기준 11월 7일 입동을 기점으로 12월 6일까지인데 빠르게 흐름을 느끼는 분들은 이미 11월 2일부터 그 기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최근 막연한 혼란과 불안감 속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 분들 많으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이 시기 우리가 왜 이렇게 혼란과 혼돈에 휩싸이는지,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 매우 결정적인 교차점인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성공적으로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지 정해월의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릴게요. 정해월의 포인트 첫 번째, 교운기입니다. 운이 교차하는 시점을 교운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막연한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계절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처럼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운 또한 연말이 다가오면 다음 해의 기운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죠. 앞전 영상들에서 설명드렸다시피 10월 병술월은 천간에 병화가 뜨고 병오년의 오화와 술토가 반합을 이루면서 내년 기운을 강하게 끌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정해월이 되면 어떤가요? 을사년의 사화와 정해월의 해수가 서로 충돌하며 크게 반응을 하죠. 그렇다면 이 시기는 다시 을사년의 기운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처럼 운이 바뀌는 시점, 즉 교운기에는 하위 운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전 운이나 다음 운과 작용을 일으키면서 계속 기운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즉, 지금은 을사년의 기운과 병오년의 기운들이 뒤섞여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인간의 마음도 갈팡질팡하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맞나? 정리해버릴까? 그러면서도 쉽게 놓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혼란과 혼돈 속에서 내적 갈등을 겪기 쉬운 거죠. 정해월의 포인트 두 번째, 사해충입니다. 먼저 을사년의 사화와 정해월의 해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사해충이라고 합니다. 충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기운이 부딪히는 것을 의미하죠. 선생님, 그럼 이 부딪힌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돌이라는 것은 좋든 나쁘든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식에 따라서 그 변화가 좋게 발현될 수도 혹은 나쁘게 발현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인간에게 있어 변화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감정의 동요를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 혼란을 겪는 것에 이 사해충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사화와 해수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저는 지장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각 글자 속을 잘 들여다보니 사화 속에는 경금과 병화가 들어있고 해수 속에는 간목과 임수가 들어있네요. 즉, 지장간 속에서 간목과 경금이 서로 충돌하고 병화와 임수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해충이란 것은 간목과 경금의 충돌, 병화와 임수의 충돌이란 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정해월은 명식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정해월 중반기에는 갑경충의 현상이, 하반기에는 병임충의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갑경충의 현상은 어떤 건가요? 공통적으로 조금 가격해지고요. 성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성급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근육, 관절 관련 수술, 교통사고 등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병임충은요? 조금 멍해질 수가 있고 우울감이나 무력감에 잠식당하기 쉬우니까 명상이나 요가, 필라테스, 산책이나 여행 등으로 해소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적으로는 심혈관, 시력, 방광, 전립선, 생식기 관련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기운 다 모두 공통적으로 이동이 잦아질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이러한 작용은 자신의 사주팔자 안에 사회충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면 조금 더 가시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만약 사화나 해수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그 글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지에 있다면 타이틀, 큰 조직, 국가나 투자 관련, 월지에 있다면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윗사람 관련, 일지에 있다면 배우자나 애인과 관련된 일, 시지에 있다면 자식이나 반려동물 혹은 내가 아끼는 사람 관련 등의 변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정해월 포인트. 세 번째는 천간 신금의 작용입니다. 을사년의 정해월이죠, 여러분. 천간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그런 천간에 뭐가 있죠? 이 신금을 강하게 자극하는 을목과 정화가 둘 다 있는 시기가 바로 이 11월 정해월이죠. 이런 때에는 신금의 동태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신금의 동태를 살핀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이에요? 네. 각 명식에 따라 신금에 해당하는 육진, 십성, 건강에 그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신금의 건강은 모두 공통적으로 호흡기, 갑상선, 호르몬, 면역 관련, 췌장, 부신, 작은 소화기관 등을 의미합니다. 관련한 건강을 신경 쓰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본인의 사주팔자에 을목이나 정화의 뿌리는 튼튼한데 신금은 아예 뿌리가 없거나 굉장히 약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 시기에 각별히 신금의 건강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다른 걸로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신금일간 여성의 경우 11월에 지지로 사화는 정관, 해수는 상관이 됩니다. 천간에는 정화, 편관이 뜨면서 남자친구분이 없는 경우는 임팩트 있는 남자가 들어오는 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한,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해서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경우라고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자리를 버거워하거나 피곤해하면서 그 남자 만나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특히 신의 일주 여성의 경우에는요. 유의하시면 좋을 것이 신의 일주는 일지, 해수, 지장간 속에 임수, 상관을 가지고 있죠. 정해월에 안 그래도 정화 편관이 떠서 나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신의 일주 여성분들은 특정한 날이 되면 내가 더욱 예민해질 수 있고 그러면 상관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이 상관이 작용을 크게 한다면 정관을 밀어내려고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날짜로는 11월 4일, 11월 9일, 11월 14일, 11월 19일, 11월 24일, 11월 29일 이런 날은 만나는 분이 없으신 분들은 남자 사람, 즉 남자 성별을 가지신 분들과의 이슈를 조심하시면 좋고요. 그 외에는 배우자나 애인과의 다툼에 유의하신다거나 혹은 배우자분의 건강 관련, 어떤 건강 관련이라면요. 심혈관, 시력, 전립선, 방광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고 혹은 배우자나 남친이 출장이나 조금 멀리 떨어지는 것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운은 해당일 전날 밤 11시 언저리부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명식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로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은 다양한 형태로 명식의 구성에 따라 발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정해월의 포인트 3가지를 짚어드리면서 왜 이 시기가 혼란스럽고 마음이 불안한지 살펴보고 주의할 점과 행동 지침까지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 필요한 정리와 조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 불안함과 조급함을 내려두시고 지나간 것에 대한 깔끔한 정돈과
새로운 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마음의 자리를 깨끗하게 비워두시면 좋습니다. 이번 11월 정해월의 흐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온하고 의미 있는 11월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